안녕하세요, 이현입니다. 요즘 경제가 참 안 좋잖아요. 부동산도 그렇고, 주식도 그렇고, 금리 인상도 심하고, 요즘 같은 때에 한번 해보면 좋을 법한 그런 챌린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그게 뭐냐면,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사보기인데요. 사실 제가 이거를 해보게 된 계기가 경제 때문은 아니었어요. 사실 이 경제 쇼크보다도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환경에 대한 다큐를 보고 난 후였어요. 옷을 만드는 동남아의 마을을 취재한 다큐였어요.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. 옷을 만들 때 옷의 색깔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염색하는데 정말 많은 폐수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옷을 만드는 마을이 온통 회색빛이었어요. 근데 그 마을 주민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릴 때는 여기가 정말 깨끗한 물이었다고. 그랬겠죠.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옷 만드는 공장 마을이 됐으니까 그냥 마을의 물이 다 폐수인 거예요. 그리고 버려지는 옷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진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. 스파 브랜드 가면은 이렇게 많은 옷이 있는데 이 옷들은 다 어디로 가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다큐에서 말하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프리카나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에 가지 않고 상당수가 되게 많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버려진 옷이 만들어진 그 쓰레기 산을 봤거든요. 근데 그것도 너무 충격인데 거기 위를 소인지 염소인지 아무튼 그런 동물이 걸어 다니면서 옷을 먹는 거예요. 너무 그게 저는 좀 충격이었거든요. 그래서 옷뿐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상당수가 환경을 굉장히 해치면서 만들어지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도전을 해봤었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삶에서 되게 많은 디톡스 효과가 있었고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우선 제가 규칙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싶은데요. 사실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좀 유연하게 규칙을 설정을 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그냥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면 제가 그냥 이전처럼 쉽게 소비를 하고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이번 주는 소비를 안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은 랜덤하게 주 단위로 하고요. 아닐 때는 이제 그냥 좀 의식은 하지만 줄여서 소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. 그리고 막 정말 물건 하나 사면 큰일 난다. 막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우지도 않습니다. 필요한 거나 그런 것들은 꼭 구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정말 사야 되는 건 이런 거구나.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여기 규칙을 어렵게 해서 얽매이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조금 느슨하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저의 경우 필요한 식재료는 미리 장을 보고 시작을 했어요. 근데 그 식재료도 막 많지는 않고요.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지금 냉장고에 없는 거. 이를테면은 제 토마토를 참 좋아하거든요. 그 상추도 좋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먹으면 없거든요. 이런 거를 사두고 시작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소비를 줄여봐야겠죠.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명심할 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, 약속을 줄여야 합니다. 이게 바깥에 나갈 일을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요. 택시비가 됐든 아니면은 커피값이 됐든 밥값이 됐든 돈이 들기 때문에 저는 회의 같은 것도 최대한 화상회의로 전환을 했어요. 근데 제가 화상회의를 한 이유는 뭐 소비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시간 절약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. 대면 회의의 뭐 원만한 분위기도 참 좋기는 한데요. 그리고 남의 사무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긴 한데요.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고 그 밖에 자원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대면 미팅이나 아니면은 약속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외출을 줄이는 겁니다. 근데 이 외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약속이랑은 다른 개념이죠. 혼자서 어디 갈 일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줄여보는 거예요. 동선을 정말 심플하게 동네에서만 할 수 있게. 아무튼 이것도 포인트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동네에서 다닐 때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건데 가게가 없는 길로 다니는 겁니다. 제가 좀 번화가에 가까운 곳에 살거든요. 근데
그쪽으로 가면 진짜 뭐 맛있고 뭐 사고 싶은 거 막 올리브영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근데 저희 집에 가는 길 중에서 그런 상점이 없는 길이 또 있거든요. 근데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욕구들에 대한 유혹이 조금 적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가게가 없는 길로 다니는 거. 요렇게 세 가지. 사실 좀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. 요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초기 세팅을 마쳤다고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? 저의 챌린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일단 저는 거의 택시를 탔었어요. 그러면은 누군가는 뭐 사치 많이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사치 많이 한 게 맞습니다. 재택근무로도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동할 일이 잘 없어서 이동을 할 때 뭐 택시를 맨날 탄다고 해도 그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흔쾌히 택시를 탔거든요. 근데 택시를 타는 게 또 참 좋고 그렇지만 이것도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의식적으로 지하철로 바꿨거든요. 근데 이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1,000얼마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세계의 그 어떤 도시를 봐도 일단은 물가가 싼 데는 대중교통이 잘 없는 곳도 많고요.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또 비싸요. 생각보다 그런 금액이. 근데 정말 대한민국 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어쩌면 손해다. 그리고 커피를 집에서 마셨습니다. 감사하게도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커피를 저에게 에스프레소 막 농축된 거 이런 거를 보내주셨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에서 타서 마시니까 진짜 카페를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차도 좋아하니까 차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밥을 좀 집에서 해 먹어야 됩니다. 밥을 집에서 해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장을 사실 안 보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그냥 냉장고에 뭐가 있지? 이거 다 없애봐야겠다. 먹어서 없애자.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야 집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약속을 안 잡아야지. 그래서 이게 밥을 집에서 자주 먹게 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요즘에 살을 빼려고 하는데 바깥 음식이 사실은 살찌기가 되게 쉬워요. 근데 집에서 먹으면 칼로리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거. 제가 또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약속을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인데 친구를 초대하는 거. 이것도 한 방법이 되더라고요. 아니면 뭐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일주일을 나을 수 있었어요. 그렇게 되니까 생긴 변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요. 진짜 놀라운 건데 쓰레기가 엄청 줄어들어요. 제가 항상 베란다에 분리수거하는 쓰레기가 넘쳐났었거든요. 근데 진짜 이거를 도전하니까 쓰레기가 거의 안 쌓이는 거예요. 왜냐하면 택배를 안 시키잖아요.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걸 안 사니까 택배 박스며 플라스틱이며 이런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가 많은 게 저의 삶의 스트레스였는데 제가 원하는 것들을 너무 생각 없이 사니까 쓰레기가 많아졌던 거였어요.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산다는 게 정말로 스스로의 스트레스도 가중시키면서 동시에 정말 지구에도 안 좋은 일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바심이 줄어들더라고요. 예전에는 내가 더 가져야 한다.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. 결핍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게 뭘 안 사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.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.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집 안에 있는 샴푸를 봤는데 내가 몰랐는데 샴푸가 3개나 있더라고요. 폼 클렌징도 3개가 있나? 다 뭔가 3개씩 있는 거예요. 제가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항상 그런 식인데 올리브영에 가면 뭔가 이 샴푸를 도전해보고 싶고 뭔가 이 폼 클렌징 사고 싶고 이러면서 집에 3개가 있는데 그걸 또 사는 거예요. 근데 아무것도 안 사고 집에 있는 거를 이제 디깅하면서 쓰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미 이렇게 많았구나.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쓰는 그 감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남은 것들을 그 일주일 동안에 좀 잘 소비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물건을 하나 다 쓰는 그 기분? 거기에서도 어떤 그런 희열과 뿌듯함이 있더라고요. 그거를 다 소진하는 거. 그리고 소진을 했을 때 비로소 새 거를 사는 거.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괜히 물건을 쟁여두다 보면
내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쌓이고 유통기한이 지나고 쓰레기가 되고 또 나중에 새 거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잘 쓰는 거 여기에서 약간 뿌듯함을 크게 느낄 수 있고 이게 좋더라고요.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느낀 장점은요. 돈 욕심이 줄어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게는 꽤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. 제가 은근히 돈 욕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림을 전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던 게 미술을 하면 돈을 너무 못 벌 것 같은 거예요. 그 정도로 저는 좀 돈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을 크게 겪어본 적은 없지만 돈은 그냥 무조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조바심이 좀 많이 줄었어요. 왜냐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현님 지금 옛날과 다르게 소득이 늘어서 그렇잖아요 라고 누군가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회사도 안 다니고 그냥 인맥도 잘 없는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이제 근근히 살아갔던 시절이 있거든요. 그때가 이제 27살 때인데 그때도 사실 안 빈낙도를 약간 느꼈어요. 이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일이 많고 재미있는 일이 많고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. 제가 그때 딱 150, 160 정도 있으면 빚지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. 월세를 내면서.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150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미친 듯이 많은 돈도 아니기는 하거든요. 그래도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동시에 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생기더라고요.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.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지? 나는 일을 왜 하지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됐고 그 이후에 고른 일들을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요. 어쨌거나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절약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. 사실 뭐 제가 착하거나 어떤 환경을 꼭 지켜야 합니다.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제가 그 다큐를 보고 느낀 거는 이렇게 지구에 태어난 것 자체가 참 축복인데 이 지구에 내가 해충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이미 뭐 지구에 해충 같은 짓을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유난히 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인간이거든요. 그랬는데 그래서 더욱이 요즘에는 먹는 음식도 좀 안 남기려고 하고 있는 물건도 잘 써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번 주도 그 챌린지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뭔가 이런 마음을 다시 상기시키려고 할 때마다 일주일씩 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도전, 일주일 동안 물건 안 사보기, 갖고 있는 걸로 잘 지내보기 이런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예전에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머리를 써서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되면서 뭐랄까 두뇌도 더 좋아진 느낌?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강력한 장점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.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깨닫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